오늘 장에서 안타깝게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손실은 확 줄이고 또 이익은 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타이밍, 여러분의 골든 타임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잡아라! 골든 타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 타임의 서현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할 분이죠. 노다디 같은 남자. 자, 놓친 골드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남자 손용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용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네, 따뜻해서 봄날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조금 얇은 옷을 입어봤고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약간 짧은 칠부 소매로 봄 느낌을 먼저 좀 내봤습니다. 네. 대표님도 오늘 좀 벚꽃 색깔로 좀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봄이 온 것 같아서 네. 좀 따뜻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네, 환한 색이 잘 어울리는 남자 손용희 대표님이십니다. 자, 오늘 골든타임을 잡아보기 전에 먼저 장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 추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사실 저희가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3,200선 코스피 넘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점심 먹고 오니까 이미 넘어가 있더만요. 그래요. 3,200선을 넘어서 네. 지금 3,207선을 지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뭐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거의 2% 강세를 보이면서 997선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천스닥으로 불릴 날이 정말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지금 넘을까 저도 지금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 방송을 하는 날에 딱 그 역사의 흐름에 저희가 네네네. 함께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네, 대목인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골든타임 짚기 전에 장 흐름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잡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알찬 종목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게임 관련주입니다. 아, 네네, 게임 관련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로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블 시스터즈. 네네. 네, 혹시 게임주. 쿠키런 네, 게임 저도 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 쿠키런을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쿠키런은 아시지만 또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살짝 낯설 수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네네네. 주시죠. 네. 동사는 2007년도에 설립하고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단된 기업이며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런을 만드는 회사이며 동사의 시가총액은 2,500억 정도, 최대 주주 지분이 약 62% 정도 회사이며 발행 주수가 약 1,100만 주인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통 가능한 주식은 400만 주. 다소 좀 네,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그렇네요. 예, 네. 유통되는 주식 주식 수? 예, 네. 총액은 네. 9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무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네네. 네. 네, 재무추이, 데브 시스터즈의 재무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갭상승을 한 그 정도가 정말 아주 크네요. 뭐 두 네, 계단을 그렇습니다. 거의 뛰어넘었네요. 네네. 네. 네, 네. 재무추이 좀 보여주세요. 네, 재무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무추이를 보겠는데요. 2015년도 이후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네네네. 네. 분기를 보면 2020년도 1분기,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맞지만 과거의 대규모 손실에 비해서는 손실폭이 좀 줄어든 재무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또 영업 실적 다소 좀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최근 1월 22일 정식 출시된 네. 신작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이 네.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 오. 예, 매출은 10위, 와. 또 애플 스토어 인기 순위 1위, 네. 매출을 2위를 기록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폭발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쪽을 다 잡았다면 사실 양대 시장을 석권했다 그렇죠. 이런 또 네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지금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게임 업체의 턴어라운드가 여기저기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대형 그 게임 관련된 회사에서 뭐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외국계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대상이
또 우리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소문도 돌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의 분위기가 지금 좀 달아오르는 그런 모양새에 있는데 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 쿠키런 네, 성공에 힘입어서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좀 소외됐던 게임주인데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게임이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작을 발표하면서 네, 네. 기대 심리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깨알못입니다. 게임을 잘은 몰라서 사실 네네. 뭐 고전 게임 같은 거나 좀 하는 수준인데 저 같은 사람도 작년 같은 그런 코로나19 장세에는 나도 게임을 한번 좀 해볼까? 요즘에 유행한다라는 게임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럴 정도면 게임이 정말 붐인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도 이 게임 업계가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인지도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 데브 시스터즈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차트로 네. 이동을 해볼게요. 네, 네, 일봉산 최저점이 네, 3월 19일 날 3,875원에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9,100원을 기록했는데요. 와, 네. 이거 뭐 거의 네. 1년도 안 된 그 시기 만에 그렇습니다. 거의 주가가 한 3천 한 후반대에서 7배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작년 11월 말부터 신작 게임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기 보유자분들 영역에서는 25,500원대, 네. 25,500원대 를 지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까요? 25,500원대 지지 여부를 25,500원에서 27,000원대 네네네. 주요 지지선으로 내일 시초 추가 상승 시 28,000원에서 29,000원을 익절선으로 올려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한한령 시행 이후 신고가이므로 매수 권고보다는 관망 후 17,000원에서 2만 원 네. 부분까지 조정받고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네. 그때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매수자분들과 기보유자분들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워낙 갭상승까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 내가 이 열차를 탔어야 되는데 안타까우신 분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그렇죠. 조정 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를 한번 네,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좀 힌트가 왔을 때 네네네.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주셨고 지금 기보유자분들께서는 행복을 챙기고 계실 텐데 27,000원 그다음에 한 25,500원까지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또 다시 한번 29,100원대, 29,000 지금 1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한번 익절선으로 노려보시는 방법 취사 선택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 중에 한 종목으로 골든타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과거 덱사메타손 코로나19 치료제 물질 관련주로 부각된 신일제약을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뭐 신일제약하면 덱사메타손 하면 신일제약 이렇게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일제약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신일제약은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약 1,900억 원, 발행 주식수는 약 1,000만 주, 이어 최대 주주 지분이 약 44%,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540만 주. 또 여기도 매우 좀 주식수가 네, 적은 편이며 그렇네요. 유통되는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정도인 회사입니다. 네. 우선 또 재무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신일제약 재무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네, 네. 네. 2019년 매출액은 약 4년간 평균 대비 약 100억 가량 증가한 6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 대비 약 11%에서 15% 정도 수준의 흑자를 5년 연속 기록하고 있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이미 좀 안정적으로 실적의 상승 흐름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코로나19 때 특히 제약주들 중에서 뭔가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그 이슈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신일제약의 경우에는 좀 탄탄하게 쌓아 올려왔다라는 분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일제약 좀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신일제약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최저 4,378원에서 최고 56,255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3월 폭락장 이후 반등은 했지만 큰 상승이 없었으며 6월까지 이어지다가 6월 중순 주가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에 연일 상한가로 저점 대비 10배 급등했습니다. 네. 이때 코로나19 치료제 덱사메타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네. 그러다가 창업주 일가의 주식 대량 매도 소식에 관련 업종들 또한 조정받으며 투심이 꺾이면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좀 지분 얘기도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 창업주의 매도 소식이 아무래도 좀 결정타가 된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었고 네. 또 여기에 덱사메타손 한동안 그 코로나19 한창 우리가 얘기가 됐던 작년 한 여름쯤에는 치료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네, 혈장 맞습니다. 치료제냐 무슨 네. 치료제냐 이런 말이 많다가 사실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는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다소 좀 감소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신일제약을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으로 네. 기술적 반등 예상하면서 네. 16,000원을 손절 잡고 네. 17,200원에서 18,200원 구간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그 급등하기 이전의 흐름에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네. 한번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1차 네. 목표가로는 19,200원, 네, 2차는 22,200원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네, 1차 목표가 19,200원. 19,200원, 네. 2차 목표가 2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덱사메타손 관련돼서 신일제약이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 신일제약의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지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된 모멘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모멘텀으로 살아났을 때 받쳐줄 이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슈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적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좀 충실히 다져왔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용희 대표님의 두 번째 픽 신일제약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보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제 벌써 제 순서가 왔습니다. 네. 네, 서현진의 픽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저의 픽은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케이블 업체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도를 갖고 계실 거고요. 풍력에너지, 해적 케이블 관련된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 대한전선의 경우에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다소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 호재도 나쁘지 않고 풍력 발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거의 지금 마이너스 1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는지 자, 수급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큰 물량이죠. 이전 전거래일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언가 악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주가도 코스피 코스닥 자체 전반적인 지수도 오르는 상태에서 지금 매도세가 많이 들어온 그러한 부분이 주가 하락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좀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10% 이렇게 가까이 낙폭을 기록할 때 많은 분들이 뭔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오늘의 주가 하락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매도세의 영향이 크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대표님 저희가 뭐 지수를 보더라도 아무리 호재가 들어와 있어도
매도세는 사실 당할 겨를이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올라도 정말 팔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야말로 정말 무섭게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동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다소 좀 장기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풍력 에너지 발전,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그야말로 빵 떠올랐지만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그러한 재료가 아니죠. 몇 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또 바이든 정부 하면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관련된 부분으로 주목을 받을 여력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대한전선이라는 주가가 한번 빵 떠올랐던 이때 흐름을 봤을 때 이슈도 좀 그 관련 업체에서 해외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네, 좀 올랐던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대한전선이 지금으로선 딱히 큰 악재가 보이지 않는가? 이 부분은 제가 공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대한전선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영업 잠정 실적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당기 실적 약 515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요. 11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작년의 전기 실적을 봐도 작년이 아니죠. 자, 20년 3분기 실적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야말로 지금 실적면에 있어서도 기조를 다지고 있고, 자, 다시 한번 가서 좀 재무추이를 보신다고 해도, 자, 보시면 뭐 단기 손익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로 돌아간 예는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흑자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연간으로 보셔도요. 물론 2019년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네, 비교적 지금 빨간색을 지키고 있다. 이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지금까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지금 그런 최대 실적을 뭐 기록하려는 그런 또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풍력 에너지란 섹터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있다. 자, 따라서 대한전선의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최저점에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전에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자, 이전에 지금 11월에 장대 양봉 그리면서 올려낸 그 종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인데 이 타이밍에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께서는 지금 이 저점 지금 약 1,200원 초반대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 초중반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해 보시고 자, 1,2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엑시트 하는 관점으로 노려보시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존 보유자께서는 지금 물론 뭐 이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좀 비중을 줄여서라도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니만큼 좀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현진의 픽 대한전선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보셨고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타임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대표님 사실 저희 이제 뭐 코로나19 이제 앞으로 뭐 백신도 맞을 거고 앞으로 살아나면 여행 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공연 같은 거 혹시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보고 싶죠. 네, 정말 네. 마스크 안 쓰고 예전처럼 그렇죠. 막 거리두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네. 정말 막 마음껏 느끼면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공연을 볼 수 있다면 네.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행과 공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인터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인터파크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인터파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뮤지컬이나 공연 티켓을 여기에서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또 도서도 구매를 하시고 항공권을 사시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문화사업, 여행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이 업체가 사실 좀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하면 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 네. 도서 분야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경쟁자들이 먼저 워낙 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도서사업부가 좀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상당히 좀 극복을 해가고 있고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그 손익 분기점에 접근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자 기조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인터파크에서 또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행과 공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살아남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됨에 따라서 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좀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연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면 항공권의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항공권의 강세라면 또 그것이 또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엔터 쪽인 분야, 또 공연 분야에 대해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게 됐을 때 또 기존의 공연 분야도 수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뭐 뮤지컬이나 콘서트의 재개 같은 소식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인터파크의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 각각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도서 분야가 조금 더 그런 손해를 좀 더 해결할 움직임 보이고 있고 여행이나 공연 분야에서는 또 코로나19 모멘텀의 그런 감소로 인해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인터파크의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저희가 뭐 주가를 저평가냐 고평가냐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먼저 청산가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특정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모든 뭐 집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다 모두 청산을 했을 때도 이 회사가 평가될 가치가 어느 부분이냐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자본 총계를 보시면 7억이고요. 자, 6,077 지금 공이 2개가 더 붙어야겠네요. 자,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주식 총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수가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약 7,485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가는 3,910원. 대표님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주가의 추이도 이전에 비해서 꽤나 급등을 한 부분이 이 정도니까 상당히 그동안은 저평가되었던 주식이다 보는 것이 그런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좀 짐작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동종 회사와도 함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61억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3,890원. 그런데 여행업계에 좀 더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모두 투어를 보시면요. 지금 25,000원대에 육박한 주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의 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5억. 어떻게 보면 물론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절대적인 비교만 하는 것이 좀 안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영업이익의 적자 추이를 보고 있는데 주가의 차이는 거의 몇 배가 난다라는 거. 이런 점을 또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의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어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뭐 여행주 하면 또 하나투어 첫 손에 꼽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가가 63,600원 선을 지금 오늘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추이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행업계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웠고 누구만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비슷한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인터파크의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평가된 거 알겠고 앞으로 뭐 인터파크, 뭐 여행, 공연 살아나면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또 주가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골든타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이동을 해보시죠. 네, 뿅 가주세요. 차트로. 네, 왔습니다. 자, 인터파크 지금 3,900원 선에 올라선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존 보유자께서는 지금 뭐 많이 워낙 지금 1월 들어서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을 보셨을 거라고 보겠지만 지금 3,900원 선 보고 있는데 3,750원 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지지 여부를 검토를 하시면서 엑시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규 매수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앞으로 인터파크의 뭐 실적 발표라던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또 극복이 되면서 수요의 가능성, 또 앞서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 관련된 수요 같은 회복세에 이어서 뭐 추가로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워낙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3,500원 선, 3,500원 선 좀 밑으로 갔을 때 한번 매수 타점 노려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손절선을 짧게 대응하시면서 마이너스 2, 3% 정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잡고 대응하시는 점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픽해왔던 종목은요. 자, 본연의 이슈가 나쁘지 않은데 수급으로 인해서 뭔가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있어서 평가를 좀 재조명받을 필요가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특징주라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 뭐 반드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향세를 기록했다던가 저평가를 그런 기록했던 종목들 좀 두루두루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을 보다 넓고 많이 잡아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용희의 골든타임, 잡아라 골든타임 지금 4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지금 골든타임이 이제 점점 좀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오른 종목도 보고 내린 종목도 보고 또 섹터에 있어서도 뭐 게임주도 봤다가 여행주도 봤다가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저와 손용희 대표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라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 참여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의견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 안녕.